이번 주 삼성전자 그냥 많이 올랐다로 넘기면 안 됩니다. 이미 시장은 삼성전자를 예전 방식으로만 보고 있지 않아요. 예전에는 삼성전자 보면 D램 가격 오르나, 낸드 살아나나, 반도체 업황 다시 도나 이런 걸 먼저 봤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많이 올라왔고요. AI 반도체 기대도 주가에 꽤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좋은 뉴스가 더 나오냐만 볼 게 아닙니다. 그 좋은 뉴스가 실제 고객사 검증으로 이어지느냐, 양산으로 이어지느냐, 매출로 찍히느냐, 그리고 외국인이 이 가격을 계속 사주느냐, 여기서 다음 흐름이 갈립니다. 이번 주에 가장 크게 박힌 장면은 삼성전자 시가총액 2,000조 원입니다. 코스피 시가총액도 7,000조 원을 넘겼고요. 초보자분들은 시가총액이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그 회사 전체의 몸값입니다. 삼성전자 주식 한 주 가격에 전체 주식 수를 곱한 게 시가총액이에요. 그러니까 시총 2,000조 원이라는 건 시장이 삼성전자 전체 몸값을 그만큼 크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삼성전자 주주만의 뉴스가 아니에요. 한국 시장 전체의 간판이 커진 겁니다. 외국인이 한국 시장을 볼 때 가장 먼저 계산하는 종목이 뭡니까? 삼성전자입니다. 한국 반도체를 볼 때도 삼성전자고, 코스피를 볼 때도 삼성전자고, 한국 대표 제조업을 볼 때도 결국 삼성전자를 봅니다. 삼성전자가 커졌다는 건 한국 시장 입구에 걸린 간판이 커진 겁니다. 간판이 커지면 그 앞을 지나가던 글로벌 자금도 다시 한번 안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게 코스피 재평가예요. 코스피 재평가라는 말도 어렵게 들릴 수 있죠.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한국 주식시장을 싸게만 보던 외국인 자금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싸긴 한데 굳이 비싸게 줄 필요가 있나? 이렇게 보던 시장이 삼성전자와 AI 반도체를 보면서 조금 더 높은 가격을 줄 수 있는지 다시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간판만 커졌다고 끝나는 건 아닙니다. 가게 간판이 커졌으면 이제 손님이 들어와서 실제로 계산을 해야 하잖아요. 주식도 똑같습니다. 시총이 커졌으면 그 다음부터 시장은 더 깐깐해집니다. 그래서 실제 주문은, 고객사 검증은, 수율은, 양산은, 외국인은 계속 사? 이런 질문이 바로 따라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박수받는 구간을 지나서 증명해야 하는 구간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번 주 뉴스 중에서 가장 깊게 봐야 하는 건 HBM입니다. HBM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초보자분들은 헷갈릴 수 있어요. HBM은 쉽게 말해서 AI 반도체 옆에 붙는 초고속 밥그릇입니다. AI 칩이 아무리 똑똑해도 데이터를 빨리 못 받아 먹으면 일을 못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머리는 엄청 좋은데 밥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HBM은 AI 칩이 계속 일할 수 있게 데이터를 빠르게 먹여주는 핵심 부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냥 HBM 좋다, AI 메모리 좋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얕아요. 이번 주 포인트는 삼성전자가 HBM4E만 보여준 게 아니라 HBM5까지 시장에 보여줬다는 겁니다. HBM4E가 지금 눈앞에 있는 시험지라면 HBM5는 다음 시험 범위예요. 주식시장은 지금 팔리는 제품만 보지 않습니다. 다음 판을 누가 준비하는지 먼저 봐요. 그래서 HBM5 실물 모형 공개가 의미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시장에 던진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이번 판만 보는 게 아니라 다음 판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HBM은 단순히 메모리를 더 높게 쌓는 경쟁이 아닙니다. 더 빠르게 만들고 더 많이 쌓고 용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진짜 어려운 건 그걸 실제 AI 서버 안에서 오래 버티게 만드는 겁니다. AI 서버는 일반 컴퓨터랑 다릅니다. 하루 종일 데이터를 밀어넣고 계속 연산하고 계속 열을 뿜어요. 성능만 좋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열을 못 잡으면 그 성능을 끝까지 못 씁니다. 자동차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엔진이 엄청 좋아요. 가속도 잘 되고 힘도 좋습니다. 근데 냉각이 안 됩니다. 그러면 끝까지 밟을 수 있을까요? 못 밟습니다. 엔진이 문제가 아니라 열이 발목을 잡는 거예요. AI 반도체도 똑같습니다. GPU가 아무리 빨라도 그 옆에서 데이터를 먹여주는 HBM이 버티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꺾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HBM5에서 열 관리 기술을 강조한 건 그냥 기술 자랑이 아닙니다. 고객사가 진짜 걱정하는 지점을 건드린 거예요. 데이터 센터 운영하는 회사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빠른 메모리만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빠르면서 오래 버텨야 합니다. 전력 효율도 좋아야 하고요. 열 때문에 성능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AI 서버 한 대 한 대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 비싼 장비를
깔아놨는데 열 때문에 성능이 꺾이면 그건 그냥 비용 폭탄이에요. 그래서 HBM5는 미래 제품 하나 공개했다, 이 정도로 보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가 AI 서버 시대의 병목을 어디로 보고 있는지 시장에 보여준 겁니다. HBM4E 샘플 출하도 똑같이 봐야 합니다. 샘플 출하는 홍보가 아닙니다. 반도체에서 샘플은 고객사 앞에 내는 첫 시험지예요. 우리 만들었습니다, 이 말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직접 검증해보세요. 2단계로 넘어간 겁니다. 고객사는 여기서 다 봅니다. 성능이 제대로 나오는지, 전력은 괜찮은지, 열은 잡히는지, 서버에 넣었을 때 문제가 없는지, 양산으로 넘어가도 품질이 유지되는지, 여기서 고객사 검증이라는 말도 풀어볼게요. 고객사 검증은 그냥 좋네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엔비디아든 AMD든 빅테크든 실제 자기 서버 환경에 넣어보고 문제가 없는지 시험하는 과정입니다. 이 문을 통과해야 테스트가 되고 양산 이야기가 나오고 장기 공급이 붙고 결국 매출로 찍힙니다. 그러니까 샘플 출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수율 이야기도 같이 봐야 합니다. 수율이라는 말도 어렵죠? 쉽게 말하면 100개를 만들었을 때 몇 개가 정상 제품으로 나오느냐입니다. 100개를 만들었는데 50개만 제대로 나오면 원가가 올라가고 공급도 불안해집니다. 반대로 100개 중에 90개가 제대로 나오면 고객사 입장에서도 믿고 주문할 수 있겠죠? 그래서 HBM에서 수율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좋은 제품을 안정적으로 많이 만들어야 진짜 돈이 됩니다. 하이닉스랑 비교할 때도 너무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하이닉스는 HBM 시장에서 먼저 점수를 받은 구간이 있습니다. 그건 인정해야 돼요. 근데 삼성전자를 누굴 뒤쫓는 회사처럼만 보면 그건 너무 얕은 해석입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만 보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메모리가 있고 파운드리가 있고 패키징이 있고 테스트가 있고 대규모 생산 능력이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이것도 쉽게 풀면요, 파운드리는 반도체를 대신 만들어주는 공장입니다. 누군가 설계도를 가져오면 그 설계도대로 실제 칩을 찍어내는 곳이에요. 패키징은 그냥 박스 포장이 아닙니다. 여러 칩을 서로 가까이 붙이고 전기가 잘 흐르게 만들고 데이터가 빨리 오가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AI 반도체는 이제 칩 하나 잘 만든다고 끝나는 시장이 아닙니다. 전체 공급망이 같이 돌아가야 합니다. HBM 하나만 좋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고객사가 원하는 시점에 물량이 들어가야 하고요. 품질도 일정해야 하고요. 칩끼리 연결도 잘 돼야 하고요. 마지막 테스트까지 통과해야 합니다. 손님은 몰려오는데 재료가 끊기고 주방이 밀리고 포장이 늦어지면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장사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삼성전자를 볼 때도 이걸 봐야 합니다. 메모리 하나만이 아니라 파운드리, 패키징, 테스트, 생산 능력까지 같이 돌아갈 수 있느냐. 지금 시장은 그 부분을 더 크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번 주말에 절대 빼면 안 되는 뉴스가 또 있죠. 젠슨 황 내한 기대감입니다. 이건 그냥 엔비디아 CEO가 한국에 온다는 뉴스가 아닙니다. 시장은 젠슨 황이 누구를 만나느냐를 정말 예민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AI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중심에 있잖아요. 젠슨 황이 어떤 기업을 언급하고 어떤 산업을 말하고 어떤 공급망을 보여주면 시장은 그걸 그냥 인사로 보지 않습니다. 엔비디아 생태계 안에서 누가 더 깊게 연결되느냐, 이 신호로 봅니다. 그래서 젠슨 황 기대감이 나오면 삼성전자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하이닉스도 보고 LG도 보고 현대차도 보고 네이버도 봅니다. AI 서버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로봇, 데이터 센터, 자동차, 클라우드까지 한 번에 번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젠슨 황 뉴스도 찬찬히 갈라서 가야 합니다. 젠슨 황 내한은 기대감입니다. HBM4E와 HBM5는 본질입니다. 이 둘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기대감은 주가를 빠르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오래 가려면 결국 제품이 있어야 하고 고객사 검증이 있어야 하고 매출이 찍혀야 합니다. 소풍 전날이 제일 설레잖아요. 가방 싸고 간식 챙기고 내일 뭐 입을지 생각하고 그때가 제일 들뜹니다. 근데 막상 소풍이 끝나면 설렘은 빠르게 식을 수 있어요. 주식도 비슷합니다. 회동 전에는 기대감이 제일 큽니다. 그런데 회동이 끝난 뒤에도 주가가 버티려면 사진 한 장으로는 부족합니다. 공급이든 협력이든 고객사 검증이든 숫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보여야 합니다. 여기서 더 넓게 봐야 합니다. 지금 삼성전자만 뜨거운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계속 커지고 있어요. 빅테크들이 AI 인프라에 돈을 쏟아붓고 있고 그 돈은 결국 GPU, 서버, 메모리, 전력, 냉각으로 흘러갑니다. AI 투자가 계속되면 엔비디아만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엔비디아 칩 옆에 붙는 HBM이 필요하고 그 서버를 돌릴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전기와 냉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볼 때 반도체 안에서만 끝내면 안 됩니다.
아니라 AI 인프라 전체를 같이 봐야 합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메모리 가격 상승 이야기도 같이 나옵니다. AI 데이터 센터용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너무 커지니까 메모리 가격이 오르고 그 부담이 스마트폰, PC, 전자제품 쪽으로도 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소비자 제품 업체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메모리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예전처럼 많이 만들어서 싸게 파는 시장이 아니라 좋은 제품을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시장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삼성전자 재평가의 바닥에 깔린 구조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아마 제일 궁금한 게 이거일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들어가도 돼요? 댓글에 제일 많이 달리는 질문이잖아요. 타점 좀요. 지금 들어가요? 놓친 거 아니에요? 이거죠. 신규 진입 가능합니다. 근데 몰빵은 아닙니다. 뉴스 보고 흥분해서 한 번에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신규는 분할입니다. 이게 현실적인 대응이에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큰 그림은 살아있습니다. 시총 2,000조 원을 넘겼고요. HBM4E 샘플이 나왔고요. HBM5까지 보여줬고요. 젠슨 황 기대감도 붙었습니다. 게다가 글로벌 AI 투자 흐름도 아직 꺾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정도면 하루짜리 테마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기다리세요. 이렇게만 말하는 것도 답답한 얘기예요. 큰 그림을 믿는 분들은 분할 진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방식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다 넣지 마세요. 내가 사고 싶은 금액이 있다면 처음부터 전부 넣는 게 아닙니다. 일부만 먼저 들어가고요. 그 다음 시장이 한번 시켜줄 때 수급이 살아있는지 봐야 합니다. 수급도 쉽게 말하면 누가 사고 있느냐입니다. 특히 외국인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사는지 파는지 보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와도 외국인이 계속 팔면 주가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국인이 계속 사주면 같은 뉴스도 훨씬 힘있게 갑니다. 그래서 신규는 주가만 보지 말고 코스피가 버티는지 외국인이 계속 사주는지 삼성전자 주변 섹터가 같이 움직이는지 봐야 합니다. 그때 나머지를 나눠서 보는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좋은 뉴스가 너무 많이 붙어있는 자리입니다. 좋은 뉴스가 많다는 건 힘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기대가 많이 쌓였다는 뜻이기도 해요. 기대가 많이 쌓인 자리는 조금만 흔들려도 차익 실현이 나옵니다. 차익 실현은 쉽게 말하면 먼저 산 사람들이 수익을 챙기고 파는 겁니다. 나쁜 회사라서 파는 게 아니라 많이 올랐으니까 일부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는 사냐 마냐로 보면 안 됩니다. 어떻게 사냐로 봐야 합니다. 보유자는요. 지금 흐름이 살아있는 동안은 겁먹고 다 던질 자리는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받는 평가는 단순 메모리 반등이 아닙니다. AI 반도체 공급망 전체를 묶어서 더 높은 가격표를 받는 구간입니다. 이 흐름이 살아있으면 보유자는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보유자도 하나는 꼭 보셔야 합니다. 비중입니다. 내 비중이 너무 커서 조금만 흔들려도 멘탈이 나간다? 그러면 그건 종목 문제가 아니라 계좌 구조 문제예요. 그럴 때는 일부 줄이는 게 맞습니다. 좋은 종목도 내 계좌가 못 버티면 결국 나쁜 매매가 됩니다. 관망자는 삼성전자 못 샀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이건 진짜 중요해요. 삼성전자가 진짜 시장을 끌고 가는 장이면 돈은 삼성전자 하나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결국 주변으로 번집니다. 장비 쪽을 봐야 하고요. 소부장도 봐야 합니다. 후공정과 패키징도 봐야 하고요. 전력 인프라, 금융, 저평가 대형주까지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혼자만 가는 장은 오래 가기 어렵습니다. 대장주가 먼저 길을 열고 그 다음 주변이 따라와야 시장이 오래 갑니다. 이번 주에 들어온 바이낸스 무기한 선물 상장 뉴스도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것도 과하게 해석하면 안 돼요. 삼성전자가 갑자기 코인이 된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 주식이 해외 거래소로 옮겨간 것도 아니에요. 핵심은 이겁니다. 수급의 길이 하나 더 생겼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주가 움직임을 기초로 해외에서 롱과 숏을 잡을 수 있는 상품이 생긴 겁니다. 롱은 오른다에 베팅하는 거고 숏은 내린다에 베팅하는 겁니다. 여기에 레버리지도 붙습니다. 레버리지는 쉽게 말하면 내 돈보다 더 크게 베팅하는 구조예요. 잘 맞으면 수익이 빨리 커지지만 반대로 틀리면 손실도 빨리 커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이 생기면 시장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어요. 바이낸스 뉴스는 삼성전자의 본질을 바꾸는 호재라기보다는 변동성을 키우는 재료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보면 편합니다. 본질은 HBM입니다. 기대감은 젠슨왕입니다. 변동성은 바이낸스입니다. 그리고 시장의 가격표는 시총 2,000조 원에서 이미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4개를 구분해서 봐야 해요. 이걸 한 덩어리로 뭉뚱그려서 좋다, 나쁘다로만 보면 다음 장에서 흔들릴 때 판단이 꼬입니다. 이번 주말에 꼭 봐야 할 건 3가지입니다. 하나는 해외 반도체 흐름입니다. 국내 장이 쉬거나 주말로 넘어
넘어가도 엔비디아와 미국 기술주는 움직입니다. 해외 반도체가 버티면 국내도 다시 힘을 받을 수 있고요. 해외에서 차익 실현이 크게 나오면 국내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환율입니다. 외국인이 한국 시장을 계속 보려면 환율이 너무 불안하면 안 됩니다. 주가가 좋아도 환율이 튀면 계산이 복잡해져요. 외국인은 주가만 보는 게 아니라 환차손까지 같이 봅니다. 마지막은 기대감이 결과로 이어지는지입니다. HBM4E 샘플은 검증의 시작이고요. HBM5 공개는 다음 세대 선언이고요. 젠슨 황 기대감은 시장의 상상력을 키우는 재료입니다. 이게 고객사 검증, 양산, 매출로 이어져야 삼성전자 재평가는 오래갑니다. 이런 장에서 제일 위험한 건 기준 없이 뉴스만 따라가는 겁니다. 시총 2,000조 원 뉴스 보면 무조건 사야 할 것 같고요. HBM5 뉴스 보면 이제 끝없이 갈 것 같고요. 젠슨 황 뉴스 보면 AI 관련주는 다 터질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좋은 뉴스가 진짜 힘이 되려면 결국 숫자와 수급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돈이 주변 섹터로 번지는지도 봐야 하고요. 외국인이 이 흐름을 계속 사주는지도 봐야 합니다. 그 기준 없이 들어가면 뉴스는 좋은데 계좌는 흔들리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 댓글과 설명란에 삼성전자 이후 돈의 흐름과 대응 기준 자료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게 열어놨습니다. 이번 자료는 단순히 어떤 종목이 좋다 이런 식으로 찍어주는 자료가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먼저 움직였을 때 그 다음 돈이 어디로 이동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돈이 움직일 때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보고 어떤 자리에서는 기다리고 어떤 흐름에서는 분할로 접근해야 하는지 정리해둔 자료입니다. 지금 같은 장에서는 좋은 종목을 아는 것보다 어떤 흐름에서 들어가고 어떤 흐름에서 쉬고 어떤 흐름에서 비중을 줄일지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료 안에는 삼성전자 이후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후보군 정리, 종목군별 대응 기준,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지표 사용 설명서, 섹터별 자금 흐름, 매매 전 체크리스트, 다음 주 관전 포인트까지 같이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 전자책 3권도 같이 열어놨습니다. 개미가 놓친 돈의 지도, 자본법칙, 돈의 시선, 코스피 8천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 이 3권은 삼성전자만 보는 게 아니라 큰돈이 시장에서 어떤 순서로 움직이는지, 대장주 이후에는 어떤 종목군으로 시선이 이동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뉴스에 휘둘리지 않고 어떤 기준으로 시장을 봐야 하는지 정리한 자료입니다.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 이렇게 남겨주세요. 그리고 설명란 링크로 들어가셔서 자료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번 자료도 무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리딩방이 아닙니다. 무조건 오르는 종목 찍어주는 자료도 아닙니다. 오늘처럼 삼성전자가 시장을 흔들 때 내가 보유자인지 신규 진입자인지 아니면 관망자인지에 따라 어떤 기준으로 움직여야 하는지 잡아주는 자료입니다. 기준 없이 보면 빨간 불 뜰 때 따라가고 파란 불 뜰 때 겁먹고 다시 올라오면 또 후회합니다. 근데 미리 기준을 잡아두면 같은 삼성전자 흐름을 봐도 훨씬 덜 흔들립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이나 설명란 링크로 들어가셔서 자료 먼저 받아두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지금 끝난 흐름 아닙니다. 시장도 삼성전자에 이미 AI 시대 가격표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총 2,000조 원은 그 신호고요. HBM4E는 현재 시험지입니다. HBM5는 다음 세대 선언이고요. 젠슨 왕 내한 기대감은 시장의 상상력을 키우는 불쏘시개입니다. 바이낸스 선물은 변동성을 키우는 통로입니다. 다음 주 시장은 삼성전자가 단순히 오르냐 내리냐가 아닙니다. 이 많은 재료를 시장이 계속 사주느냐, 외국인이 다시 붙느냐, 코스피가 버티느냐,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돈이 주변으로 번지느냐, 이걸 보시면 됩니다. 신규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몰빵은 안 됩니다. 분할입니다. 보유자는 흐름 살아있으면 들고 갑니다. 비중이 부담되면 일부 덜어냅니다. 관망자는 삼성전자 다음 돈의 길목을 봅니다. 이번 주말 기준으로는 흥분해서 따라가는 것보다 큰 흐름을 인정하되 내 계좌가 버틸 수 있게 들어가는 게 낫습니다. 뉴스를 보는 사람보다 뉴스가 숫자와 수급으로 이어지는지 보는 사람이다. 시장에서 훨씬 덜 흔들립니다.